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요.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톱텍 결국은 살아남았다. 어떤 어려운 고비가 있을까요? 살아남았다. 정말 저는 의미심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, 이 톱텍 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지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먼저 이 톱텍의 사업 영역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에 있었어요. 뭐 아시다시피 톱텍은 구미에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 관련해서 엄청난 큰 영향이 있었고 거의 주 매출이었어요. 근데 이게 산산조각이 나버려서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스마트 팩토리를 선택을 했어요. 그리고 하나 더 선택하기 2차 전지. 지금 매출이 대부분 여기서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더딘데 이 사이에서 정말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. 궁금하시죠?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. 근데 그 두 가지 전에 보시면 제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스마트 팩토리 2018년도 어쩔 수 없이 전환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9년도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죠? 그리고 나노 부분, 이 톱텍의 나노 기술을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걸 때문에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. 자, 이 나노 2020년, 2021년 요 부분 요약 재무제표도 보시면 그래도 이게 적자가 이렇게 난데 2021년에 이때 모든 것을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2021년이 어떻게 보면 톱텍으로서는 실적으로는 그냥 최악이었지 않았을까.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뭔가 임팩트가 필요했었거든요. 부채나 유보율을 보시면 자, 뭐 1800, 1900 지금 최근 1600가 줄기는 줄였지만 부채 비율이 100%도 안 돼. 나름 이제 재무적으로 우량하다. 자, 그럼 이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, 자, 지금 보시는 게 이게 2018년 1월 정도 될 겁니다. 이때 정말 센세이션이지 않았나. 느닷없이 톱텍이 SK 인수설 관련된 이렇게 루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주가가 2만 원 밑에 있었죠.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4만 원 넘게까지. 그래서 와, 정말 이 인수가 되면 정말 엄청난 뭐 5만 원, 10만 원까지 가는 게 아닌가. 왜냐하면 톱텍이랑 구미 조그만 회사가 이게 SK텔레콤 인수가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 인수되는 쪽으로 생각했어요. 근데 이 SK텔레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려요. 특히 톱텍의 디스플레이 기술도 있었지만 이 나노 기술을 정말 이 SK텔레콤 뺏고 싶었던 거죠. 그런데 뭐 고평가 루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가격이 안 맞았겠죠. 아니면 SK텔레콤 변심이겠지.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이제 또 막 이렇게 떨어졌었어요. 톱텍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봉변당한 거죠.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이거죠.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술 유출 혐의로 소송을 시작해보세요. 자, 매출의 거의 100%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송을 걸어보세요. 회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증권사부터 지금 한 20년간 삼성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기업들 정말 몇 개 없어요. 대부분은 뭡니까? 그렇게 되면 특히 매출이 100%나 되면 솔직히 3년 안에 다 사라졌었습니다. 그런데 이 소송을, 이 기나긴 소송을 끝까지 하면서 결국은 무죄. 근데 그 많던 매출은 어쨌든 빵이 되었죠. 2018년도 아까 봤을 때. 그러면서 이 스마트패드 2차 전지 쪽으로 확장력을 넓혀갔었죠. 그만큼 이 톱텍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. 근데 이 FA 쪽만 계속 매출이 좀 나왔었고, 뭐 2020년 코로나 때 마스크 나노 쪽이 매출이 좀 나오긴 나왔지만 2차 전지 쪽이 안 나왔었거든요. 크게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, 실질적으로. 근데 작년 2022년 5월에 구미 하이테크 밸리에 갑자기 420억 정도의 투자하겠다. 그리고 올해 완공이거든요. 갑자기 한다. 그래서 이제 곧 무슨 소식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소식이 안 들어왔어요. 이제 그런데 뜬금없이, 그죠? 자, 이게 금액 보이십니까? 금액이 2,821억의 2차 전지 조립 라인 계약 체결 공시를 해버렸어요. 지금 보면 계약 상대방은 영업 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서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. 바로 이 SK온과 포드가 합작으로 만든 이 블루오벌 SK온 이쪽에 장비 공급을 했다. 근데 장비 공급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는 않을 건데요. 자, 한번 잘 보시면 과거 SK온 같은 경우는 이 탭 웰디 패키지 장비를 나눠서 발주를 했어요. 그래서 노칭은 유일에너지, 스태킹은 우원기술, 요게 톱텍의 자회사입니다. 탑 웰빙 패키지는 M 플러스
각각 맡아서 했었어요. 근데 상황이 이제 좀 달라진 거죠.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보시면 탭 웰비 패키지 장비의 하나 기술을 안쪽으로 다 몰아주기 시작한 거죠. 중국 엠민 1천 분야 대상이었고 올해 초 진행된 헝가리에는 이반체 엔청 20제에는 M 플러스 하나 기술 M 플러스 요렇게 아예 한꺼번에 맡겨버려. 이게 더 효과적이다. 자, 그렇게 했는데, 자,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장비 쪽이라든지 배터리 쪽이 수포 을이 되지 않습니까? 하나 기술도 이게 좀 수주가 원체 많다 보니까 앰플러스도 그렇고 맡기고는 싶은데 좀 난색을 포한 게 대기업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서 얘기가 어떻게 나면 다시 과거처럼 분리를 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당초 탑 웰딩 장비는 톱텍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맡을 예정이었으나 SK온은 내부적으로 톱텍 이 부분이 이쪽이 하나 기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탑 웰딩 장비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다른 쪽에 넘기고 과거처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수주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? 이걸 한꺼번에 다 맡아버린 거예요. 한 번도 톱텍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 그만큼 이 탑 웰딩 패키지 장비 쪽이 엄청난 그런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톱텍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 쪽만 계속 나왔는데 이제 2차 장비 쪽이 그것도 탑 웰딩만 받았었는데 돈이 좀 안 되거든. 약해. 그게 200억대 300억대 이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이전에 2천억대 3천억대를 받을 수 있다. 그러면 이제는 수주를 따면 딸수록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나오겠죠. 자, 그런데 보십시오. 주가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? 이렇게 딱 꺼버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거의 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지. 이때가 SK텔레콤 급락 그죠? 2020년 이때 마스크 때문에 잠시 올랐다가 쭉 계속 큰 부분이 없었거든. 근데 이제부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자 그동안 탑 웰빙만 했던 게 패키지 장비까지 자, 이 톱텍이 앞으로 실적 부분이 무궁무진 스마트 팩토리 플러스 2차전지 이제 두 가지 무기를 장착을 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 톱텍 주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드리면 앞서 얘기했던 탑 패키지 이 라인 쪽 있지 않습니까? 이 라인 쪽 기업들 여러분들 내가 향후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지 2차전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쪽을 할지 저는 이쪽 라인들 잘 보시면 좋죠. 톱텍은 어떻게 보면 제순위에서 3순위 정도입니다. 1순위가 또 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분류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